너 계좌 묶어줘 내가? 너한테 이거 보내면 너 끝나 라고 협박을 하면서 환전을 안 해줍니다. 이런 사례들이 제가 꽤 많이 찾을 수 있었어요. 와, 이거 너무 무서운데? 그러니까 애초에 불법이니까 이런 같은 불법적인 수법 수단을 쓰더라도 제어 장치가 없네요. 안녕하세요. 와이미 교육 이시훈 강사입니다. 오늘은 불법 도박 시리즈 마지막 3편, 불법 도박 사이트 절대 믿으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준비해봤습니다. 1편과 2편을 통해서 불법 도박이 얼마나 아이들에게 밀접해 있는지, 그리고 섣불리 시작했다가 벗어나지 못하는 그 심리는 어떤 구조 때문인지를 알아봤다면, 이번 편은 그들의 실질적인 수법들과 시스템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운만 좋으면 딸 것 같은데, 따고 끊으면 되지, 뭐 따고 배짱 하면 되지, 그럼 오히려 이등일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잘못되었었다는 걸 보여주는 현실적인 함정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강사님, 오늘 주제를 위해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정말 많이 확인해 보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정말 많이 찾아보고 들어가 봤습니다. 사실 제가 개발을 잠깐 공부했던 적이 있어서 웹 구조에 대해서 살짝 알고 있거든요. 불법 도박 사이트들을 보니까 겉모습은 되게 정교하고 화려하게 보이게 만들어 놨는데 네, 시스템은 굉장히 허술하더라고요. 허술하더라. 와, 들어가자마자 이제 첫 번째로 믿으면 안 되는 이유가 딱 보였거든요. 전 안 보일 것 같은데 그게 뭔가요? 뭐냐면 있는 것 같지만 없는 성인 인증 시스템. 그러니까 존재는 하지만 실제로 기능, 효용은 없다, 뭐 이런 뜻일까요? 네, 정확합니다. 입력란은 있는데 생년월일에 따라서 가입을 제한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칸만 존재를 하는 거죠. 보여주기식이네요. 네, 내가 10년생이라고 적던 90년생이라고 적던 네. 숫자만 적으면 가입이 가능한 것 같았습니다. 어머. 그러면서 홈페이지 메인에는 네. 항상 배너가 하나 뜨거든요. 네. 미성년자 이용 불가 어. 라는 배너가 거의 다 나왔던 것 같아요. 가입은 쉽게 할 수 있게 해놨으면서 이용은 못한다니, 이게 무슨 의도로 이렇게 해놨을까요? 그렇죠. 바로 그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그 배너 아래쪽 보면은 되게 작게 글씨가 써 있거든요. 또 뭐 작게 써 있어요? 네, 뭐라고 써 있는지 봤는데 이용 적발 시 충전 및 환전이 불가합니다. 정리를 하면 네. 가입과 이용은 쉽게 만들어서 충전하고 배팅은 할 수 있게 해놓고, 뭐 걔가 다 잃으면 나야 땡큐고, 걔가 만약에 딴 다음에 환전 요구하면 너 그거 못 봤어? 우리 배너에 나와 있는데 미성년자 이건 불가야, 나 이거 환불 못 해줘. 그래서 실제로 일방적으로 탈퇴를 시키거나 연락을 좀 하는 것처럼 하다가 잠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안내를 했다, 그러니까 너네 따질 자격 없어, 그리고 내가 너무 작게 글씨로 안내했다고, 작은 글씨로, 뭐 그래서 너 경찰에 신고할 거야? 어차피 이 행위 자체가 불법인데? 그쵸, 신고해. 아, 열받네요. 아, 무슨 계약서 쓰는데 뒷장에다가 뭐 따르게 쓰거나 조그만한 글씨로 이용 약관에 이상한 거 덧붙여놓은 그런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 대놓고 미성년자를 노리는 수법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청소년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 장치도 없는 불법 도박 사이트,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굉장히 민감한 정보들을 수집을 해요. 일명 민감 정보. 네, 전화번호나 이름, 별명, 계좌번호 등을 수집을 하는데, 계좌번호까지. 중요한 거는 첫 번째로 해킹 위험이 있어요. 아,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사이트들 있죠. 네. 네이버나 구글 같은 좀 메인에 가까운 사이트들은 대부분 HTTPS라고 하는 네. 보안이 강화된 상태로 접속이 되거든요. HTTPS가 뭐냐? 내가 그 사이트에서 입력하는 값들, 정보들이 암호화가 돼서 주고받아져요. 근데 이 불법 도박 사이트들 중에 일부는 HTTPS에서 S가 빠진 HTTP로 연결되는 사이트가 꽤 많습니다. 네. 이 사이트는 내가 적는 정보들이 암호화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해커가 마음만 먹으면 내가 입력한 아이디 비밀번호, 신용카드 번호나 뭐 계좌번호 적었던 것까지 민감 정보를 다 탈취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본적인 시스템도 갖춰지지 않은 사이트들이 해킹 대비는 제대로 돼 있겠느냐? 되지 않았겠죠. 제가 볼 땐 완전 무방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수많은 고등학생 강연을 갔을 때 아이들이 HTTPS에서 S 빼고 접근하면 이제 막히던 사이트, 국가에서 통제하던 그쵸. 사이트도 다 뚫려요 쌤 이라고 말한 적이 많은데, 그렇게 성적인 표현이 가득한 성착취물이 있는 사이트에 들어간 아이들 많았었거든요. 아, 이 부분을 보고 있는 혹시 학생이 있다면 이것도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들어간 사이트에서의 너의 활동이 혹은 너의 개인정보, 민감정보가
다 그쪽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다. 네, 그럼 성인 인증 시스템도 없고 해킹의 대비는 거의 안 돼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보안이 되지 않는 연결은 불법 사이트뿐만 아니라 다른 사이트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얼마든지 연결 가능하니까 조심해야겠네요. 네, 불법 도박 사이트뿐만 아니고 어떤 사이트든지 HTTP로 연결이 되면은 민감한 정보들은 입력하지 않는 게 좋아요. 이게 왜냐면 관리가 좀 덜 되는 오래된 지자체 사이트나 기관 사이트들 중에도 일부 가끔 있거든요. 이게 홈페이지 인력이 좀 부족하다면 네네. 그렇게 접속이 되는 사이트들이 있어서 시청하시는 학부모님 보호자님들도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중요한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인정보를 쉽게 노출하면 안 되는 두 번째 이유가 네. 뭐냐? 그렇게 모인 정보들이 나의 정보를 확인하고 폐기만 되는 게 아니고 데이터베이스화 됩니다. 그치, 폐기할 리가 없지. 한번 노출이 됐다. 그러면 아마 내 번호를 바꾸지 않는 이상 도박 광고나 성매매, 뭐 주식 이거 귀한 정보입니다. 이런 스팸 문자가 계속 날아올 겁니다. 실제로 이 DB를 만들어서 파는 업체들도 네.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이 데이터베이스를 판다고요? 그렇죠. 실제로 24년에 4천억 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이 잡혔는데 이 사람들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다른 불법 도박 사이트 회원 30만 명의 연락처랑 민감 정보가 담긴 DB를 구입해서 이제 가입하도록 유도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 모집책 같은 거네요. DB로 만들어서 그걸 사고 팔고 새로운 불법 사이트를 만들게 됐을 때 홍보하는 문구를 이 DB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내고 와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없는 지점의 그 백그라운드 안에 암암리에 거래가 되고 있다 이런 세계가 있다. 정말 조심해야겠는데요. 네, 실제로 제가 조사를 하면서 본 상당수의 도박 사이트 중에 일부는 복사 붙여넣기 한 것처럼 똑같은 디자인이랑 구조를 갖고 있는 사이트가 많았어요. 단속이 되게 심하니까 그럼요. 주기적으로 폐쇄를 하고 새로운 도메인으로 바꿔서 운영을 하는 거죠. 이거는 불법 웹툰이나 애니 사이트도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내가 이 기존 DB만 확보가 돼 있다면 네. 회원 이동시키는 건 쉬우니까 불법 도박 사이트 개설하는 것도 쉽게 폐쇄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이트 모양을 보니까 너무 닮아 있었고 이게 얼마든지 갈아 끼울 수 있게 돼 있었구나. 네, 맞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가장 피해야 될 상황이 있는데 네. 일부 불법 도박 사이트는 폐쇄적으로 운영을 하기도 합니다. 추천인만 받아서 쓰거나. 이 폐쇄적인 운영이 오히려 뭔가 프리미엄이다, VIP다, 우리는 완전 보증됐다. 네. 너가 접근하기 힘든 만큼 우리는 검증이 됐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해서 그렇게 네. 운영을 일부러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통과 가입을 할 때 좀 은밀히 폐쇄적인 메신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가입이 필요하니까 네. 혹은 꽁머니를 줄 테니까 인증번호 너 핸드폰으로 오면 그거 나한테 알려주면 돼 오. 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때 절대 알려주면 안 됩니다. 내 핸드폰 번호로 스팸 문자가 뿌려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내 번호와 인증번호를 이용해서 대량 문자 서비스에 가입해서 내 번호로 다른 사람들에게 스팸 문자가 뿌려질 수도 있다. 뭐 이런 맥락도 맞습니다. 있나요? 정확합니다. 내가 약간 도용당한 느낌인데? 그렇죠. 최악의 경우에는 내 번호가 보이스피싱, 성매매, 맞아요. 불법 도박 마약 거래에 이용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네.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불법 행위에 동조하거나 방조한 공범으로 벌금형, 심하면 징역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뭐 경찰에 자초지종을 말하겠지만 네. 어쩌다 그러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제가 사실 좀 불법 도박 사이트 가입하다가라고 하기가 어렵죠.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서든 이건 뭐 게임 채팅이나 뭐 소셜 미디어 인스타 이용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내 연락처 오픈되는 게 뭐 why not? 뭐 그걸로 뭐 할 수 있는데 싶을 수 있지만 이게 범죄자로 둔갑이 돼서 조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번호를 주는 것도 사실 조심하긴 해야겠네요. 와, 상황이 너무 복잡해지겠는데 애초에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이동통신사 3사, KT, SKT, LG 모두 번호 도용 문자 차단 부가 서비스가 있는데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가입을 하는 게 좋겠죠. 이런 좋은 서비스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불법 도박은 물론 이제 문자, DM, 디스코드 아이들이 많이 쓰는 카톡, 텔레그램 등 이제 사적인 연락을 통해서 인증번호를 요구할 때가 있는데 응하지 않는 자세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입하는 단계부터 위험한 장치들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실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방식, 시스템에 대한 것도 준비해 주셨잖아요. 그중에 가장 처음부터 이해가 안 갔던 게 롤링이 뭐예요? 불법 도박 사이트의 대표적인 시스템이에요. 내가 충전한 금액의 일정 퍼센트를 배팅을 해야만 출금이 가능한 시스템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롤링이 100%다. 네. 그러면 5만 원 충전하면 5만 원 배팅해야 출금이 되고요. 200%면 10만 원, 300%면 15만 원을 배팅해야 환금이 가능한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5만 원 충전했어요. 그 중에 2만 원만 써서 돈을 땄어요. 뭐 한 8만 원 됐다고 쳐요. 남은 금액이. 근데 그걸 환전할 수가 없는 거죠.
롤링을 못 채워서. 최소 베팅 금액을 못 채운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계속 걸게 해서 그들이 높은 확률을 가져가려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 수학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도박의 승패 확률을 도박 게임 자체로만 놓고 보면 뱅커 쪽이 50.00001 거는 사람이 49.99999 정도인데 그러면 뭐 한 판 한 판 이기고 내가 조금 벌고 나갈 수도 있는 거야 라고 하지만 그게 판수가 많아질수록 카지노가 이기게끔 해놨 구조다라고 설명하시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롤링을 걸어놓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롤링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 베팅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거기에 의존도가 생기고 쾌감을 느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기본 조건 자체를 이렇게 해놓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운이 애지간히 좋지 않으면 잃을 확률이 엄청나게 높겠네요. 엄청 높죠. 거의 다 잃죠. 근데 왜 이렇게 하는지를 또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거는 이제 불법 도박 사이트가 네. 돈을 버는 시스템을 살펴봐야 합니다. 방금 해주셨던 얘기랑 굉장히 비슷한데 네. 문제 하나 드릴게요. 네. 제가 도박을 했어요. 승률은 50대 50이에요. 근데 제가 5번 따고 5번 잃었어요. 돈을 잃었을까요? 땄을까요? 그러면 그대로 아니에요? 0.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으니까 0. 그렇게 착각하기가 쉬워요. 착각이에요? 네. 왜? 만약에 뭐 너 5만 원 걸었고 나 5만 원 걸었어. 이긴 사람이 다 갖기 하면은 딴 사람이 10만 원 갖고 진 사람은 0원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배당이 2배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불법 도박 사이트 대부분은 배당이 2배가 안 되는 경우가 많고 1.95배 인 경우가 많아요. 수수료인가요? 네, 수수료의 개념인데 예를 들어 제가 100만 원 걸어서 땄어요. 그러면 1.95배니까 95만 원을 벌었겠죠. 195가 되죠. 그렇죠. 195가 되죠. 근데 그 다음에 100만 원 걸고 잃었어요. 네. 남은 돈이 얼마예요? 95. 5만 원 어디 갔어요? 5만 원이 수수료처럼 계속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1승 1패인데 마이너스 5만 원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속하면 점점 잃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이게 불법 도박만 그런 게 아니고 카지노도 하우스 엣지라고 하는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챙기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제 도박은 결국에 지속하면 할수록 운영진이 이기는 구조다. 네. 근데 게다가 롤링이라는 시스템이 있어서 도박을 지속하게 만든다. 즉 이용자는 돈을 잃을 수밖에 없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았지만 사실은 핵심이네요. 코가 꿰게 해버리는 첫 단추네요 이게. 그쵸. 물론 이제 운이 정말 억세게 좋으면 딸 수. 근데 이거 자체가 착각이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 네. 그 미세한 확률에 기대기엔 리스크가 너무 크겠고 미세한 확률에 기대를 거는 거를 일단 이제 멈춰야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한 가지 더 있는데 방금 하면 안 되는 생각처럼 네. 정말 운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땄어요. 근데 그들이 친절하게 돈을 그냥 줄까? 이건 또 무슨 얘기야? 이 세상에 안전한 도박장은 없다. 그쵸. 실제로 운영진이 누군지 모르죠. 어디 사는지도 몰라요. 모르죠? 딴 돈을 못 받는다고 경찰이나 법원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방적인 모르쇠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보통은 최대한 이제 내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것처럼 되게 친절하게 대화를 막 하다가 점점 뜸해지고 잠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도박 사이트의 고객센터가 그렇죠. 이게 먹튀라고 하는데 유명하죠. 먹고 튄다. 들어보셨죠? 네. 이거 먹튀 사이트를 줄여서 먹사라고 하거든요. 먹사라 그래요? 또. 이 먹사를 구분하는 도박 커뮤니티들도 있습니다. 어디는 먹사다, 어디는 먹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말인즉 적지 않은 수의 불법 도박 사이트가 환전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 그죠. 사실 뭐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니고 나라에서 운영한 기관도 아니고 법적 테두리 안에서 노는 것도 아니니까 보호를 받기는 당연히 어렵겠네. 그렇게 생각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시작을 하면 안 되지.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득을 봐도 손해를 봐도 하소연할 기회 자체가 없고 보호 장치가 없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상황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우리 네. 처음에 개인정보 중에 계좌번호 네네. 있었죠.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계좌번호만 노출된다고 뭔 일이 생기겠냐. 그치, 뭐. 걔가 나한테 돈 넣어줄 것도 아닌데. 맞아. 넣어주면 땡큐죠 오히려. 빼갈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번호만 안다고 해서. 인증서도 없잖아. 근데 돈을 넣을 수 있죠. 말한 것처럼. 네. 근데 그 돈이 무슨 돈이냐. 최근에 이게 뉴스에도 나왔었는데요. 네. 계좌 묶기, 통장 묶기라고 하는 수법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불법 자금을 계좌에 입금하면은 해당 계좌의 거래가 정지돼요. 그리고 사용 불가가 됩니다. 과거에도 자영업자를 협박한 사례들이 꽤 많았어요. 그렇게 묶은 다음에 합의금 얼마 주면 풀어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 사람들한테 풀 권한이 없죠. 없어요. 그런 수법이 있는데 불법 도박 사이트도 이런 수법을 사용합니다. 그게 뭐죠? 핑돈이라고 하는데 핑돈? 티니핑, 핫쇼핑? 그것까지 시즌핑? 모르겠어요. 아니야? 그런 류 아니에요? 핑돈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환전해달라고 요구하면 핑돈 쏴버린다고. 너 계좌 묶어줘 내가? 너한테 이거 보내면 너 끝나 라고 협박을 하면서 환전을 안 해줍니다. 이런 사례들이 제가 꽤 많이 찾을 수 있었어요. 이거 너무 무서운데? 그러니까 애초에 불법이니까 이런 보이스피싱 같은 불법적인 수단을 쓰더라도 제어 장치가 없네요.
이게 직접적인 커넥션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어도 이 통장 먹기 전문 업체가 있습니다. 전문 업체도 있어요. 불법 도박업자가 네. 야 너 300만 원 떴어. 와 운 진짜 좋네. 줄게 어. 라고 할까. 통장 묶기 전문 업체한테 30만 원 50만 원 주고 얘 묶어 라고 할까. 차라리 250만 원을 아끼겠죠. 그래서 운 좋아서 따면 그만 아닌가 라는 네. 생각으로 여기기에는 네. 위험한 것들이 너무나 많다. 야, 그러면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 이 사이트를 이용한 사람 입장에서 내 생활비 통장에 묶여, 내 세뱃돈 모아놓은 통장에 묶여, 월급 통장이 월급 통장에 묶여. 그러면 오히려 그 협박을 하는 이 나쁜 사이트에게 내가 50만 원 줄 테니까 계좌라도 그럼 풀어주시면 안 돼요? 내가 300만 원 딴 건 안 가져갈 테니까 이렇게 또 악용이 될 수도 있겠네요. 풀 권한이 없죠 그들한테. 그렇죠. 근데 그걸 모르니까 이 사람이 묶었으니까 이 사람이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조급하니까 하는데 거기까지 이용을 할 수가 사실은 이 사람이 풀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신고를 받은 경찰 법원에 제가 알기로는 권한이 있다고 알고 그쵸, 있는데 그쵸.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래 뭐 너 한 거 봐서 50만 원 보내주면 네 생활비 통장 풀어줄게. 그러면 내가 땄었던 돈도 잃고 계좌를 풀려고 또 돈을 보내서 그걸 잃고 근데 그쵸. 계좌는 풀리지 않고 이럴 수 있는 거네요. 그쵸. 그 가능성도 있죠. 그럼 절대 하지 말아야겠다. 이거는 이게 개인이 비벼서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네. 맞습니다. 자, 이제 사이트 보안 문제부터 개인정보 탈취로 인한 2차 피해 그리고 제가 가장 보고 놀랐던 롤링, 먹튀, 핑돈. 핑돈의 어원을 아시는 분은 댓글을 좀 달아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시스템적인 함정까지 불법 도박 사이트를 믿으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정말 운이 좋으면 쉽게 벌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시스템은 도박장이 항상 이기도록 설계되어 있다라는 걸 착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남의 돈 가져가는 게 쉽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만약 지나가는 사람이 5만 원 주시면 50만 원 돌려드릴게요 라고 말하면 줄 거냐, 그런 사람은 없죠. 이득이냐 손해냐를 떠나서 신뢰가 없는 사람이고 그쵸. 너무 위험하니까 당연히 안 주잖아요. 그러면 온라인 상에서도 당연히 신뢰가 없는 사람이면 돈을 주거나 뭔가를 맡기거나 하는 건 당연히 안 됩니다 라고 꼭 아이에게 설명해주고 싶었습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도 마찬가지죠. 이제 악의적인 시스템을 떠나서 이제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애초에 그냥 레드리스트로 머리에 넣어놓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도박 중독으로 인한 뇌가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최소 5년이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짧은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 시작하기에는 너무 아깝고 소중한 시간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정신건강의학과 신영철 교수님은 중독은 방향성의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 에너지를 해로운 곳에다 쏟을 건지 건강한 쪽으로 쏟을 건지는 내 선택이니까 현명하게 고민해보고 판단해보고 선택하실 수 있을 거라고 네. 믿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도박도 미디어도 결국 중요한 거는 어떤 방향으로 향하는가인 것 같습니다. 안 좋은 쪽으로 편향성을 가지게 되면 안 되는 것처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한 걸음 물러서서 살펴보고 의심하는 인간, 그리고 판단하고 거기서 선택을 하려고 노력하는, 선택을 강요당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인 주체성을 가지고 선택하려는 태도가 중요하다, 필요하다라는 걸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조사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